저희 간호교육은 오늘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하기 중에서 당뇨인의 건강한 발관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할 텐데요. 전반부는 제가 진행을 하겠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유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서울백병원의 홍명 선생님이 발관리 실습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뇨병을 진단받고 교육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으신 분 같으면 발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미 발관리를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오늘을 계기로 또 발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고 또 발관리를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발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로 당뇨 발의 위험 인자들 하고, 세 번째로는 건강한 발관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당뇨병성 족부병변, 총칭해서 당뇨발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대개 이제 당뇨발이 문제가 되면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하지 절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하지 절단의 절반이 당뇨병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당뇨병이 있을 때는 일반인보다 40배 정도의 당뇨발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는 85% 정도는 궤양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더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하지만 절단의 49%에서 75%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이렇게 당뇨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오래되면서 신경합병증에 손상이 오면서 발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혈액순환의 장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이 당뇨발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들은 하실 텐데, 족부 궤양이 보통 이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족부 절단으로 진행되는 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부 궤양의 40% 정도 당뇨병 환자가 차지하고 있고, 또 족부 절단의 한 45% 정도 역시 당뇨병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발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데에서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당뇨발은 누구에게 잘 생길까요? 네. 네,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만성 고혈당, 또 말초혈관 질환이나 신경합병증이 있을 때, 그리고 발의 변형이 있거나 하지절단이나 족부궤양에 과거력이 있을 때, 그리고 망막병증이나 시력 저하가 있는 분은 또 발을 잘 살피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또 당뇨병성 신증이 있을 때 이미 동맥경화가 같이 진행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역시 해당이 되고, 흡연이나 영양상태 불량 이런 경우들도 이제 당뇨발의 위험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혈관 질환이나 말초신경병증이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에 신경병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개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증상들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 발이 화끈거린다, 불이 나는 것처럼 화끈화끈거린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발이 차거나 시려서 양말을 신지 않거나 이불을 덮지 않을 땐 너무나 힘들다, 또 발이 찌릿찌릿하거나 칼로 베이는 느낌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이제 발에 불이 나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발바닥에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은, 모래알을 밟고 다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다든지 그런 통증도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이런 이제 신경병증이 심하게 되면 이제 더 진행이 되면서 양쪽 발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예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신발 안에 뾰족한 돌멩이나 아니면 뾰족한 핀 같은 거를 넣고 다녀도 본인이 상처를 입는지, 또 이게 얼마나 깊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밤에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신경병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는 뭐 진통제나 아니면 수면제 같은 것에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감각 이상은 대개 양쪽이 같이 오게 되지 한쪽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혈관이나 신경분포는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발끝에서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오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부 15개의 문항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설문조사 툴은 되게 이제 그 당뇨병 학회에서 나온 그런 진료 지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나 다리에 저림감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 1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일 경우에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항목을 쭉 점수를 주어 보시면 이제 15개 항목이니까 15점이 만점인데 사실은 중간에 발 또는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느냐 또 다리나 발에 마비가 있습니까? 이런 두 가지 항목은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13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보시면 되는데 4번과 10번 문항은 혈관계 증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진 결과에서 제외시키는 거고 점수는 안 주는 거고 7번과 13번 문항인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답했을 때 1점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내보시면 점수가 나올 텐데 점수의 합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신경병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7점 이상일 경우에는 신경병증이 있음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항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의 신경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위 문항 중에서 한 개라도 예인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제 신경병증에 더해서 그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곳에 혈관이 다 분포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그 혈관벽에 자꾸 찌꺼기가 쌓이게 되죠. 우리가 되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불고기나 갈비 같은 거를 재울 때 설탕이나 올리고당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서 고기의 육질을 굉장히 연하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혈관 내에 끈끈한 당이 높은 그런 혈액이 흐를 때는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 그러면 혈관의 벽이 이제 구불구불해지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입자나 혈액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되게 혈관벽에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조금만 쌓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고 또 혈관 내벽도 쌓이게 되지만 혈관 내피를 타고 들어가서도 또 이제 벽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혈관들은 우리 몸에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상처가 생겼을 때 균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혈액순환이 영향이 나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발의 혈관 손상 증상은 이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과 다리가 차갑다, 또 걸을 때 장단지가 아파서 쉬었다가 걸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있는 털이 점점 없어지거나 피부 두께가 얇아지면서 하얗게 빛이 난다든지 또 발가락을 수초간 눌렀을 때 다시 회복되는데 뭐 6초 이상 오래 걸린다든지 또 발과 다리의 맥박이 촉지되지 않거나 약하다든지 이런 것 역시 혈관 손상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에서 촉지할 수 있는 맥박을 간단하게 이제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발등에서 족배 맥박이라고 해서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에 신장관 있는 쪽에서 눌러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뼈 근처에서 또 후경골 맥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맥을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맥박 짚어보는 것도 역시 혈관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당뇨발이 생기는 과정은 혈당 조절이 불량해지면서 혈관 장애나 말초신경 손상이 같이 증가해 있을 때 작은 외상을 입어도 이런 궤양으로 진행이 되면서 잘 낫지 않을 때 굉장히 심부 감염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근육이나 뼈, 인대까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 궤양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건강한 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해서 건강한 발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1단계는 혈당 조절 잘하기. 네, 익히 잘 알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2단계는 매일 발을 관찰하고 관리하기. 또 3단계는 좋은 발 관리 습관을 생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정기적인 발 검진, 또 5단계는 발 상처 관리하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혈당 조절의 목표는 사실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네. 여러 가지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저혈당의 위험에 자꾸 빠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계속해서 고혈당에 있는 분들은 단계적으로 혈당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 목표는 다양하지만 대개는 이제 권고하는 그 혈당 조절 목표는 정상 혈당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공복 혈당은 이제 80에서 130 정도,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은 수저를 뜨기 시작해서 2시간에 180 미만인 것,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미만 정도를 이제 조절 목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2단계는 매일 발을 관찰하기입니다. 그래서 발을 관찰할 때는 밝은 곳에서 피부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역시 발의 모양도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관찰할 때 거울이나 확대경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배가 많이 나와서 자기 자신의 발을 살펴보기 어려운 경우 또 아니면 너무 비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습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샤워를 하고 나서 혹은 목욕을 하고 나서 발 관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 당뇨인을 위한 발 관리라 그래서 당뇨병 교육 간호사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발 관리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피부 상태를 관찰할 때는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같은 부위에 압력이 또 마찰이나 압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졌을 때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피부가 갈라진 곳은 없는지 발가락 사이나 뒤꿈치 또 발의 가장자리 같은 데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또 피부 상태가 정상인지 색깔이 이상한 데는 없는지 또 피부가 너무 따뜻하지는 않은지 피부의 탄력성 같은 것을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또 보습 상태는 이제 땀이 잘 나지 않으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겠죠. 또 요즘은 가을이나 겨울철이기 때문에 또 더 건조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 또 발이 너무 이렇게 맞닿으면서 짓무르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다리나 발등, 발가락 등의 털 소실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무좀이나 발을 파고 들어가는 발톱도 많이 가지고들 계실 텐데 특히 또 나이가 드실수록 발톱이 자꾸 두꺼워지면서 무좀이 이제 생기기 쉽고 또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굉장히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좀이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발에 염증이나 궤양이 있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가 붉어지거나 통증이 있거나 또 염증이나 출혈, 붓기 이런 것들을 함께 관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발 모양 변형을 관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지 외반증 같은 것은 대부분 많이들 오죠. 또 높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그랬을 때 앞으로 쏠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발 앞볼이 좁은 그런 신발들을 신는 것 때문에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지 외반증이나 평발 요조, 망치발가락 이렇게 발의 변형이 있을 때는 이제 특별한 부분에 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좋은 발 관리 습관을 어떻게 생활화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X로 표시된 부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티눈이나 굳은 살 물집이 있을 때는 혼자서 티눈 연고를 붙여둔다든지 또 소독되지 않은 면도날이나 칼 같은 걸로 제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문제가 되면 이제 진료를 보실 때 꼭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발이 차고 시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뜨거운 찜질 기구나 아니면 뭐 열기구, 팩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신경병증이 있거나 그러면 감각이 아까 둔해지거나 무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거를 사용해서 화상을 입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항상 양말을 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 씻을 때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아야 되죠. 미지근한 온도. 그래서 팔꿈치를 대봤을 때 약간 미지근하다 이런 정도가 적당한 온도인데 4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이제 발을 씻거나 족욕을 하시면 좋겠고요.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고 계시거나 이런 거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족욕기는 온도가 나오고 또 이제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을 텐데 너무 높은 온도에 하시지 않는 게 좋고 너무 장시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앉을 때 자세는 지금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네,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또 책상 양반다리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말은 항상 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면이나 모르된 이렇게 땀 흡수성이 좋은 그런 양말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너무 발목에 그 고무줄이 세게 들어가 있어서 조이거나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발은 이제 통기성이 좋은 신발을 신고요. 또 새로 구입한 신발은 점차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늘려가시면서 신으면 좋겠습니다. 신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 궤양의 60%가 맞지 않는 신발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고를 때는 항상 이렇게 신어 보셔서 발가락을 움직였을 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신발 엄지발가락 가장 긴 발가락보다 1cm 정도, 또 높이도 1cm 정도 높은 것으로 선택하시고 양볼도 0.5cm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굽은 너무 높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권하는 높이는 1cm에서 2.5cm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발 안창은 솔기가 없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발 선택 시의 유의사항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되게 이제 맞춤형 신발을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호 구두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게 되면 이제 궤양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80 내지 85%에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발을 선택할 때는 저녁 무렵에 구입을 하는 게 좋겠고 또 끈이나 벨크로 같은 것이 있는 신발로 압력을 분산시킨다든지 또 편안하고 이제 발이 부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발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기 쉬운 부위는 발바닥이 닿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신발의 윗부분에서 눌리는 부분, 또 옆에 닿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압력이 다 가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신발 내 패드나 깔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압력을 줄여주면 이제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발 궤양이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제 신발이나 양말 또 압력을 줄여주는 이제 보조기구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상태, 깔창 상태, 신발의 마모 상태 같은 것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발에 무리한 상태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자, 치료용 맞춤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체 발 절단을 시행한 경우라든지 또 발궤양이 있었다든지 또 발의 변형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또 말초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 뭐 하루 종일 걸을 때 보면 오후에 발이 많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피곤하다든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말초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라서 이런 경우는 더 이제 이런 신발, 맞춤 신발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발톱을 자를 때는 일자로 자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발가락의 전면부와 발톱이 일자가 되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가장자리는 줄로 손질해서 걸리는 부분이 없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바짝 자른다든지 또 이런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에 손상을 많이 입힐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발을 씻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너무 바닥바닥 말린 상태에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대개는 발을 씻고 3분 이내에 이런 크림이나 로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정기적인 발검진을 받게 되는데 발검진을 받을 때는 신발이나 양말을 반드시 벗고
네, 병원에 가서 내가 발을 벗고 검진을 받겠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발에 대한 의문점은 면담 전에 목록을 작성해서 내가 미리 갖고 가서 선생님하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상의를 하시면 좋겠고, 발의 위험 요인이 높을수록 네, 점검 빈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발 검진을 받겠지만,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나 발 변형이 있거나 이럴 때는 훨씬 더 자주 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발 상태를 점검하고 병원에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진료실에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 상처 예방학인데,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는 이 상처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을 악화하는 자세,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꽉 조이는 신발을 신거나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요인들을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염증이 있는 분들은 진료실에 이제 보여주시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피부가 붉어지거나 또 온기가 다른 부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든지 통증이 있거나 붓기 이런 거는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병원 방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보면 상처가 깊고 넓을 때, 그리고 그 상처 부위에서 이제 뭐 염증이나 악취가 난다든지, 또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다든지, 또 감각이 둔해졌다든지 파고드는 발톱이나 진물, 고름 같은 것이 나올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발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진료 일정이 되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멀리 이제 3, 4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방적인 발관리 실습에 관해서 홍명희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들 접속하고 계실 텐데, 방금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와 함께 실제 발 스트레칭과 발 운동, 그다음 발 마사지 부분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키트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당뇨인들한테 실습할 때 필요한 도구들 받아보셨죠? 그 안에 발크림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은 살 제거하는 사포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확대경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다 물품 확인하시고 조금 이따 실습할 때 그 도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 관리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양말을 벗고 항상 본인의 발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발은 내가 가장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발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좀이 있다. 자, 여러분들 무좀 치료 얼마나 할까요? 자, 최소한 발가락 물점이 있다든지 발바닥 물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최소한 3개월입니다. 또 발톱 무좀이 있으면 우리가 발톱이 자라 나오는데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좀 치료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좀 치료 하실 때 신발도 바짝 잘 말리시고, 필요하다면 락스를 희석을 해서 소독도 한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포를 이용해서 굳은 살 제거하시고,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발가락 양말을 신어서 발가락이 서로 붙어 있어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의 변형이 오는 거는 결국은 잘못된 신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늘 본인의 신발을 확인하시고 문제 있으면 교체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매일 발 운동과 발 스트레칭, 발 마사지를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론적인 거를 먼저 이 자리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우리 환자분을 모시고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 운동과 발 스트레칭은요, 매일매일 하게 되면 다리의 근육의 힘을 키워줍니다. 그러면서 탄력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증진시키죠. 저녁에 발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운동을 하고 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우려리, 돌아가던 피가 제대로 심장으로 돌아가서 부종이 빠지면서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피로 회복도 됩니다. 그러면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꼭 마사지를 하시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발 운동의 기본은 바른 자세로 잘 걷는 겁니다.
뒤꿈치부터 닿아서 발바닥, 발끝이 닿도록 천천히 뒤꿈치, 발바닥, 발끝 이 순서로 바르게 걷는 것이야말로 발 운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 스트레칭은 우리 발에는 뼈, 근육, 인대, 관절, 혈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죠. 걔네들이 다 제 역할을 할 때 건강한 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스트레칭은 발가락 끝부터 무릎 위까지 꼼꼼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고 어쩌다 한번 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발 씻고 나서 이렇게 매일매일 실천할 때 효과가 좋은 거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뒤에서 발 마사지 하는 이론에 대한 걸 먼저 하고요.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 마사지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발이 이제 부어 있고 그러실 때 따뜻한 물에 발을 씻으십시오. 뜨거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시고 발을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서 충분히 닦아주세요. 자, 다 닦으신 다음에 앞에서 말씀 드리신 것처럼 3분 이내에 로션을 바릅니다. 이럴 때 발가락 사이를 빼고 발바닥, 발등, 무릎까지 전체적으로 로션을 발라주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사지 할 때 손 놀림은 발끝에서 심장을 향해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힘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좀 힘이 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힘을 주고 쓸어 올릴 때는 약간의 힘을 주고 내려올 때는 힘을 빼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각 동작을 8회씩 한 2세트 정도 반복을 하시고 양쪽 발 모두 하시는 거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천천히 느리게 부드럽게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좀 빠르고 힘을 더 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부드럽게 느리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든지 구령을 붙이면 신나서 더 잘하실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이렇게 구령을 붙여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발 운동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유주아 선생님께서 진행을 조금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함께 하실 어머니 나오시겠습니다. 자, 발 스트레칭 될까요? 네, 넘겨주세요. 제가 여기서 자, 앉으셔서 네, 앉으세요. 네, 신발 벗고 양말 벗으시고요. 앉아보세요. 자, 준비하시는 동안에 앉아보세요. 양말 벗으시고 그다음에 물 위로 발바닥을 닦아주세요. 네. 저도 같이 들어가서 앉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보세요. 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죠? 네. 자, 이게 부드러운 사포로 된 각질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발 씻으시고 나서 물기를 말리시고 굳은 살을 제거하시는데 굳은 살은 압력을 많이 가해서 궤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은 살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손톱 이런 줄을 이용해서 굳은 살을 제거할 때 세게 하면 빨리 잘 떨어지겠지 생각을 하시고 젖은 상태에서 왔다가 신나게 이렇게 밉니다. 그러면은 굳은 살이 떨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굳은 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도 손상을 입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굳은 살 제거하시는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잡으시고요. 한 방향으로 자, 한 방향으로 쓱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굳은 살이 떨어집니다. 왔다 갔다 아니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굳은 살을 제거하신 다음에 자, 발을 씻으셨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들어가 있는 보습 로션 보세요. 여러분들 비싸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비싸고 그런 것들 어쩌다 한번 하시는 것보다 싸고 잘 바를 수 있는 거를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손바닥에다 로션을 덜으시고 발가락 사이 빼고 나머지를 다 발 전체에 골고루 저한테 올리세요. 자, 이렇게 올리세요. 골고루 이렇게 다 발라줍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무릎 위 10cm까지 이렇게 다 발라주시면 돼요. 발가락 사이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로션 다 바르셨죠? 자, 첫 번째 동작부터 한번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손을 이렇게 맞잡으시고요. 두 손을 맞잡으시고 요 손바닥에다 약간 힘을 주신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로션 바르셨죠? 로션을 안 바르시면 리듬이 안 생겨서 굉장히 힘듭니다. 자, 첫 번째 동작, 발을 충분히 이렇게 감싸시고 마사지부터 갈게요. 선생님. 마사지 열어주세요. 네, 자, 손바닥에 힘을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자, 딱 되셨나요? 손바닥 힘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자, 양말 벗으시고 한번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동작이었고요. 자, 다음 양쪽 여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니까 저하고 반대편이 되겠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잡고 바닥은 손바닥 쪽이 되시고 힘을 줘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자, 등은 엄지에 힘을 주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바닥에 힘을 주시고 바닥 쪽까지 같이 조이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요. 세 번째, 우리가 용천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 부분, 자, 이렇게 볼게요. 발 뒤꿈치 중간에서 두 엄지를 대보세요. 두 엄지를 대시고 쭉 밀어서 오면, 자, 발가락 구부려 보실까요? 발가락 앞쪽으로 저한테로. 이 구부러지는 끝부분이 뒤에서 왔을 때 닿는 부분, 중족골 맞닿는 부분이 용천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를 뒤에서부터 쭉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쭉 밀어서 용천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 용천 부분을 자극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동작이요. 다음 동작은 발가락 사이사이 우리가 여기가 뼈가 제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뼈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꼭꼭꼭꼭 다 눌러주십니다. 자, 꼭꼭꼭꼭 위에서 아래로 자, 꼭꼭꼭꼭 발가락 사이 뼈를 쭉쭉쭉쭉 발등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시원하세요? 너무 좋아요. 계속 해드리고 싶네요. 자, 위에서 아래로 엄지를 이용해서 꾹꾹꾹 뼈 사이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동작 갑니다. 다음 동작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눌렀다면 다음 동작은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엄지를 이용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뼈 사이를. 자, 이렇게 각 뼈를 여기서부터 쭉 밀고 또 쭉 밀고 앞으로 쭉쭉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그럴 때 내 손가락은 어디에 있어요? 발바닥 쪽에 있죠? 자, 밀 때 발바닥 쪽에 힘을 주면서 같이 밀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손가락은 발바닥을 받쳐서 힘을 줘서 눌러주고 엄지를 이용해서 쭉쭉쭉쭉 밀어주시는 동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이요. 자, 다음 동작은 아까까지는 이렇게 아래 위로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옆에 부분을 할 겁니다. 옆에로. 자, 이제 본인이 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앉아지겠죠? 자,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자, 가로로 자극을 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너무 센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이럴 때도 위에서는 엄지로 이렇게 엇갈리게 하잖아요. 밑에서는 내 손가락을 이용해서 밑에를 받치고 같이 자극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이제 끝에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쓸어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본인이 할 때는 손을 이용해서 자, 이게 내 다리다 그러면 끝에서 위를 향해서 자, 이렇게 이쁘게 자, 끝까지 쓸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발등도 하고 발바닥도 위쪽을 향해서 힘을 줘서 쓸어 올리는 동작을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손을 이용해서 복숭아뼈 주위를 보세요. 자, 복숭아뼈 주위에 양말 신고 나면 부종이 잘 생기죠? 자, 그 부분을 넓게. 자, 이렇게 세워 보실까요? 무릎 좀 잠깐 세워 보세요. 무릎. 자, 그래야 잘 보이겠죠? 자, 복숭아뼈 주위를 로션을 충분히 바르고, 자,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쭉쭉쭉쭉, 자, 이렇게 원을 그리시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8번 동작이고요. 실제 발 마사지하는 동작은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온라인 채널로 이걸 이제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라 8가지 동작을 했는데 한두 가지만 더 추가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먹 쥐어보세요. 자, 주먹 쥐셨어요? 주먹 쥐셔서 요 주먹을 발 끝에 쪽에 대세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스스로 할 때는 이렇게 요 상태가 되면 돼요. 그래서 내 손가락이 발등으로 가고 반대쪽 손이 주먹 쥔 상태에서 발바닥에 닿아서 쭉 앞쪽에서 뒤로 쭉 이렇게 훑어줍니다. 자, 굉장히 끝에 자극이 많이 되는 동작이거든요. 자, 이렇게 훑어줍니다. 자, 요 동작까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발가락을 상태를 살피려면 많이 주무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동작 하고 나서 발가락 끝을 하나씩 잡아줘서 만져보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해서 살펴보면서 발가락 끝도 주물 그렇게 만져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10cm 위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무릎을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종아리 부분은 처음에는 두 손을 이용해서 그냥 쭉 쓸어 올리세요. 로션을 바르시고 쭉 부종이 있는 거를 쓸어 올리세요. 자, 그 다음에 뒤쪽은, 종아리 뒤쪽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동그랗게 원을 돌리듯이, 자, 이렇게 해서 근육을 풀면서 위로 올라가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돌려서 위로 올라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릎 부분은 아까 복숭아뼈 돌리듯이, 자, 두 손으로 감싸서 넓게 무릎 부분은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손 이렇게 오목하게 쥐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잡으세요. 뒤꿈치를 잡으시고 뒤꿈치를 빙글 돌려주시고 주먹 쥔 상태에서 아까 자극했던 용천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해서 발 마사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만져보세요. 예. 만져보세요. 예. 자, 어떠세요? 발이 여기하고 만져보세요. 네. 온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예. 같이 시간이. 예.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예. 잠깐만 앉아 계세요.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발 마사지를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본인 발을 양발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자극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증진이 되면서 발 색깔도 불그스름하게 이뻐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기도 더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발 마사지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건강한 발 관리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늘 요 발 마사지를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셔서 건강한 발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 운동의 기본은 바르게 걷는 거라고요. 그쵸? 자, 바르게 걷는 거는 발 뒤꿈치, 발바닥 앞이 닿도록 그렇게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을 때도 또한 아까 이제 전반에 운동할 때 배우셨잖아요. 양팔을 똑같이 균형을 잡아서 잘 흔들면서 그렇게 바르게 걷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 뒤쪽에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엉덩이 위까지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계단 오르기 또한 굉장히 좋은 다리 운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벽 밀기 같은 경우에는 벽 밀면 이거는 팔 운동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벽을 밀면서 뒤쪽에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끝부터 이렇게 쫙 근육이 당겨지면서 다리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오신 모델이 계시니까 한번 다리 운동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의자에 잠깐 앉아보실까요? 양말 신고요. 아니요. 일단 앉아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으셔서 바른 자세로 앉으셔서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예, 팔짱을 아니 앞쪽으로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자, 허리 펴시고 자,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자, 이럴 때 앞으로 구부리지 마시고 그 자세에서 다시 한번 앉아 보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다시 한번 쭉 일어나 보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힘을 줘서 빨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같이 못하는 이유가 의자에 바퀴가 달려서 혹시 다치실까봐. 자, 다시 한번 쭉 일어나 보시고 다시 앉으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하체 운동에 좋은 운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할 때는 이런 의자 같은 도구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잡아보실까요? 돌아서 자, 여기 잡으시고 똑바로 쓰세요. 자, 허리 펴시고 여기를 잡으시고 자, 한쪽 다리 들어보세요. 자, 한쪽 다리 들어 올려보세요. 자, 앞에 똑바로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시고 자, 반대 다리 들어 올려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다리 의자 같은 데를 잡고 다리 들어 올려서 10초 정지 내려놓으시고 반대 다리 해서 하고 그래서 10번, 20번씩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까치발을 한번 서볼게요. 두 다리 동시에. 자, 까치발을 쓰실 때 가까이 오세요. 앞쪽으로 조금 더 의자 가까이. 자, 이러면은 어디가 당겨져 올라가시나요? 발가락, 그쵸. 끝부터 엉덩이 위가 싹 당겨 올라가시죠? 그렇죠. 예,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운동을 하시면 케겔 운동이라 그래서 수변 나올 때 덜 나오겠죠. 꽉 조여집니다. 자, 이것도 10번 세고 자, 내려오세요. 자, 다시 한번 쭉 올라가서. 자, 어머니들은 언제 하면 좋아요? 설거지 하실 때 싱크대에 그냥 기대서 뒤꿈치 들어 올리고 서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자, 바로 이게 다 다리 운동입니다. 자, 반대로 옆으로 보고 쓰실까요? 앞에 보고 한번 서보세요. 예, 여기 잡으시고. 자, 이번에는 다리를 하나씩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깥 다리부터 시작해서 저쪽 다리부터 자, 하나, 둘,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자, 그대로 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뒤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구부리지 마시고 쭉 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운동기구 있는 데 가면 이런 것들 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이제 요것도 다리 운동입니다. 예, 좋죠? 자, 앉으세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발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예. 선생님 남겨주세요. 예. 자, 이번에는 자, 두 발가락 신발 벗으시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양말 안에서 괜찮아요? 엄지검지를 비벼보세요. 자, 발 스트레칭이에요. 자, 나는 엄지검지를 비벼요. 발가락 비벼보세요. 자, 발가락 엄지검지 비벼보세요.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자, 뭐가 움직이나요? 10발가락이 다 움직이죠. 두 개만 비비는 것 같은데 10발가락이 다 움직여요. 자, 이렇게 발가락 두 개를 마구마구 비벼서 발가락 전체를 움직여주세요. 신발 안에서 너무 발이 조여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비벼주시고 자, 다음은요. 발가락 벌리기입니다. 발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힘을 주고 발가락을 10개를 쫙 힘을 줘서 벌려보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쫙 벌려보세요. 안 벌어지시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 5개를 이용해서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껴서 자, 벌려주고 힘을 좀 줘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고 자, 다시 한번 쫙 벌려보세요. 자, 처음에는 안 되신다 했어요. 그럴 때는 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벌려주시고 자, 10초 세고 힘 빼고 반복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동작이요. 예. 선생님, 다음 동작이요. 예. 자, 이번에는 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자, 발가락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요. 발가락 끝을 내 코에 닿게 한번 당겨보세요. 자, 당겨보세요. 자, 발가락 당기니까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요? 어디에 힘이 들어가죠? 발가락을 당겼는데 종아리 뒤까지 다 당겨지시죠? 자, 쭉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반대로 최대한 구부려 보세요. 자, 발가락을 최대한 구부리면 어디까지 당기죠? 허벅지 위까지 쭉 당기죠. 아까 무릎이 나쁘신 분들 이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스트레칭이에요. 자, 다음이요. 예. 자, 다음은 여기 의자 같은 데 앉으셔서 발목 돌리기입니다. 자, 발목을 돌리면 뭐가 좋아요?
발목이 어르신들 많이 접질리고 그러죠? 그럴 때 발에 있는 관절,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발목 돌려볼게요.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자, 심심해요? 그럴 때는 발목 돌리면서 내 이름을 써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홍, 왼쪽으로 돌려서 명. 자, 다시 오른쪽 왼쪽 돌려서 희. 이렇게 발목을 이용해서 돌리면서 자기 이름을 쓰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훨씬 발목 운동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 근육 밀어 올리기입니다. 아까 한번 해보셨던 거죠? 자, 한번 마지막으로 자 일어서셔서 근육 운동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 근육 운동 어떻게 해요? 자, 자, 하나, 둘, 셋, 쭉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가까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쭉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스트레칭은 언제 하면 좋아요? 아침, 저녁 하십니다. 주무실 때, 그죠? 다 이렇게 있던 거를 움직이기 전에 푸시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해서 풀으시면 하루 동안 걸어 다니실 때 유연성이 생겨서 훨씬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오셔서 발 마사지 전에 하시면 피로가 풀리고 발이 굳어있던 것들이 다 유연성이 증가가 돼서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아까 이제 반대다리 우리가 마사지를 안 했잖아요. 자, 그 마사지를 반대다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앉으세요. 예. 자, 마사지 부분 선생님 넘겨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이거 닦으셨잖아요. 자, 괜찮아요? 닦았죠? 네, 닦았죠? 자, 선생님이 넘겨주세요. 마사지. 자, 아까 안 하신 분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발을 따뜻한 물에 씻으시고 버퍼를 이용해서 굳은 살을 먼저 제거를 하세요. 버퍼를 쓰실 때는 한 방향으로 밀어서 굳은 살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션을 충분히 발가락 사이를 빼고 발 전체에다가 로션을 무릎까지 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발가락 사이는 바르지 마세요. 자, 전체를 이렇게 다 로션을 발라주시고 자, 골고루 잘 다 발랐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 한번 볼게요. 자, 두 손을 여기다 올리세요. 자, 이렇게 두 손을 이용해서 맞잡고 손바닥에다가 힘을 주신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자, 이렇게 아래 위로 충분히 압력을 줘서 쓸어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같이 해보셨나요? 자, 실습을 자꾸 해보셔야 평소에 집에서 매일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같이 한번 연습 삼아서 같이 해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자, 이렇게 첫 번째 동작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동작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발 안쪽과 바깥쪽을 쓸어 올리기예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렇게 쓸어 올리고 내리고 자, 쓸어 올리고 내리고 자, 엄지는 발등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발바닥에 힘을 줘서 쓸어 올리고 내리고 자, 쓸어 올리고 내리고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 갈게요. 세 번째 동작은 뭐라 그랬어요? 발 뒤꿈치 그 끝에서 엄지손가락을 쫙 대시고 쭉 오시면 발가락을 구부리는 쪽에 닿는 중족골까지가 닿는 부분이 용천입니다. 그 부분을 뒤꿈치에서부터 쑥 밀고 와서 하나, 둘, 셋, 넷, 4초 눌러주고 자, 다시 한번 쭉 밀고 와서 용천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4초 눌러주고 자, 시원하시죠? 자, 다시 뒤꿈치에서부터 쭉 엄지를 이용해서 밀고 와서 용천 부분을 지그시 4초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발가락 사이 뼈를 위에서 아래로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뼈 부분을
다 눌러주십니다.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쭉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동작은, 방금 동작은 위에서 뼈를 꾹꾹 눌러주셨다면 이번에는 밀어주는 겁니다. 자, 엄지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셋, 넷.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엄지로는 발등의 뼈를 밀어주시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는 발바닥을 자극을 하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셋, 넷.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자, 가로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손을 이렇게 감싸보세요. 감싸고,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셋, 넷. 이렇게 가로로 엄지를 이용해서 가로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이요. 예. 자, 그 다음에 발등에서 발목을 향해서 자, 쓸어 올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쓸어 올려주세요. 자, 뒤꿈치 쪽에서 종아리를 향해서 쓸어 올리고, 예, 또 쓸어 올리고. 자, 이렇게 끝에서 위를 향해서 충분히 쓸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이요. 이제 여기 마지막 동작이죠. 복숭아뼈 주위를 양손을 이용해서 넓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자, 한 김에 발 마저, 자, 손가락을 둥글게 말아서 뒤꿈치 부분을 충분히 돌려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은 위로 쑥 쓸어 올리세요. 쑥 쓸어 올리시고, 종아리 뒷부분은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 세우신 상태에서 무릎은 양손을 이용해서 넓게 원을 그리면서 무릎 마사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가락 하나 집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면서 꼭꼭꼭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용천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드리고 발 마사지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느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으세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다리. 너무 시원하고 네, 좋아요. 그래서 완전 호강했어요. 호강하셨어요. 집에서도 매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간 있으면 할게요. 시간 있으면 안 애들은 되고요. 바빠서 매일매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시간 있으면. 그럼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매일 저녁에 하시는 걸로. 네, 네, 네. 네, 시간 수고하셨어요.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예. 아유, 애쓰셨네. 아유, 발 마사지 하셔서 많이 시원해지셨죠? 네, 평소에도 그렇게 집에서 실천하시면서 발도 잘 살펴보시고 또 혈액순환도 촉진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에 있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박찬홍 선생님이 주신 질문은 구두나 운동화를 꽉 끼게 쓰는 편인데 발가락이 시커매지곤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일단 발가락이 시커매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압력을 많이 받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발가락을 움직여 보셨을 때 아까 이제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발을 조이지 않는 그런 신발을 선택할 때 운동화나 벨크로처럼 이렇게 많이 부었을 때는 좀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박수민님께서 질문 올리신 건데요. 발톱이 휘어지면서 살을 파고드는데 발톱을 어떻게 깎아야 하나요? 가장자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하는데요. 예,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실은 발톱을 너무 바짝 둥글게 깎으면 그 양 가장자리 부분이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서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 안쪽으로 자르지 마시고 발끝과 맞추어서 일자로 자르시고 우리가 그리고 손톱깎이나 발톱깎이를 이용하시게 되면 많이 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톱은 그냥 부드럽게 발 씻으신 다음에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줄을 밀어서 정리하는 정도만 하셔야지 계속 손톱깎이를 이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일자로 잘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길주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남편 친구분이 이번에 3차례 발가락 절단부터 발목 쪽으로 수술했습니다. 발운동을 따라하고 싶어요. 네, 계단 오를 때 뒷굽을 들고 걷는 게 좋다는데 올바른 자세일까요? 계단 오르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사실은 만약에 뭐 발가락 절단이나 발목을 수술했다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로 걷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 선정을 하나요? 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이번 세션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뭐든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발 잘 관찰하시고 운동을 생활화하셔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관리하셔서 건강한 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